교실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낯선 행동 솔루션 50. 안녕하세요, 이선입니다. 오늘 2021년 3월 9일 화요일이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릴 부분은 4장 너 괜찮아? 라고 물어라 입니다. 41쪽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제가 챕터 전체를 다 읽지 않고 일부만 읽고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을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4. 너 괜찮아? 라고 물어라. 41쪽. 교실 솔루션. 너 괜찮아? 기법은 단순하고 효과적이다. 이 기법은 교사가 실제로 자신에게 마음을 쓰고 관심을 쏟는다고 믿는 학생이 훨씬 바르게 행동한다는 전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교사가 해야 할 일은 이렇다. 한 학생이 교실에서 부적절하게 행동하면 잠시 그 아이와 복도로 함께 나가 아주 진지한 어조로 질문하라. 너 괜찮아? 교사가 진심으로 염려하고 있다고 보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여러분은 학생의 얼굴에서 놀란 표정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거의 항상 학생은 네 라고 답한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해보자. 내가 묻는 이유는 네가 수업 중 행동했던 방식이 부적절해서야. 전혀 너답지 않더구나. 아이는 이 별난 행동을 밥 먹듯 해오던 터라 교사가 은근히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걸 두고 치유적 거짓말이라고 해두자. 그리고 내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무언가가 너를 괴롭히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단다. 만약 너를 힘들게 하는 것에 관해 말하고 싶다면 선생님이 항상 내 옆에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구나.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교실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간다. 지금 학생의 낯선 행동을 다루고 있는가? 그렇다. 그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확실히 알려주었는가? 그렇다. 자, 이제 과연 학생의 행동이 개선될까? 대체로 그렇다. 교사가 하지 않은 행동이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는 점 또한 주목하라. 그 학생이 감히 그 행동을 다시 하게 하지 않았고 교사도 개인적으로 감정이 상하지 않았다. 교사는 아이를 협박하지도 않았고 한심한 아이라고 폄하하지도 않았다. 교사는 아이의 부적절한 행동에 관해 그저 관심과 염려만을 표현했을 뿐이다. 네, 이게 이제 이 챕터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 바로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어떤 한 고등학교 선생님 이야기를 공유를 했는데 그 강연자에게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이제 실천을 하면서 이게 잘 먹혀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은 안 됐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로 어떤 아이가 계속해서 3일 동안 크리스마스 연휴가 지나고 나서 학교로 돌아왔는데 한 3일 정도를 계속 그냥 수업 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대부분 머리를 책상에 이렇게 대고 잠을 자는 학생이 있었다 그래요. 3일 내내 막 계속 그래서 점점 화가 나고 그랬었는데 너 괜찮아? 라고 하는 그 기법을 한번 사용해 보라는 이 강연가의 말을 듣고 실제로 화는 막 났지만 그걸 참고 그 아이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복도로 데리고 나와서 조용하게 물었대요. 너 괜찮니? 너 괜찮아?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갑자기 그 학생이 막 펑펑 울기 시작했다 그래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제가 암에 걸렸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휴가 동안에 진단이 내려졌는데 굉장히 안 좋은 암이라고 이제 항암 치료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졸려서 안 잘 수가 없다고. 근데 나 학교에 있고 싶다고.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지 나는 내가 얼만큼 살 수 있는지 몰라서
학교에 있는 이 시간이 소중하다 하면서 막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는 그 자기의 사례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떤 그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그 아이가 정말 못돼서 그런 일을 하는 때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그 아이 안에 어떤 우울감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드는 뭔가 그 배경 속에 그 안 좋은 그러한 것들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으로 나오는 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내가 화난다고 화나는 걸 먼저 막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조용하게 불러서 너 괜찮니? 하고 무슨 일 있는 거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 아이가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래도 선생님이 자기를 이렇게 신경 써준다는 care 한다는 거죠. 신경 써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끔 하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감동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너 괜찮아? 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 그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아이를 불러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복도로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아이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선생님들한테 계속해서 잘못을 많이 하고 막 못된 짓을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꾸중을 많이 듣고 지적을 많이 받았던 학생은 원래 이렇게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반감 이런 것들이 있고 저항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잠깐 복도로 나가서 나랑 같이 얘기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 얘기하는 순간 이렇게 딱 거부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가면 또 나 혼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 계속 내가 경험했던 선생님들한테 그러듯이 이 선생님도 분명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까 바깥으로 나가면 나를 혼내킬 거야. 또 안 좋은 얘기를 할 거야. 이런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 나오려고 하는 것조차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럴 때에는 그 아이를 처음에 부르기 전에 전체적으로 처음에 저는 이제 3월 달에 마인드셋을 많이 시키는데요. 선생님이 너희들이 지금 안 좋은 이런 것들을 교정하려고 할 때, 곧 교정하고 싶을 때 선생님 너희들의 도움이 되고 싶다. 빨리 고쳐지진 않겠지만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면 선생님도 옆에서 조금 더 기다려주면서 참아주면서 옆에서 도와줄 의향이 있다. 그리고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개개인한테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을 때 가끔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불러서 바깥으로 나가서 복도나 이런 데서 조용히 얘기를 해주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놀라지 말고 선생님이 가서 얘기하자 그러면 아무런 그 어려움 없이 반감 없이 선생님이랑 나가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고맙겠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놓으면 그래도 그 아이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올 때 어떤 그 저항심이나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딱 치고 선생님을 바라보는 그런 그 태도를 보이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마다 너 괜찮니? 라고 얘기할 때에도 반응이 다 다르고 그것조차 물어보기 힘들게 접근하기 힘들게 하는 그런 아이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교사가 그런 그 진심이 담긴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다가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 짚어보기라고 이렇게 나온 거에 보면은 이렇게 학생이 자기한테 자기를 맡은 교사가 자기한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이렇게 지레짐작을 해서 마음을 먹고 있는 그런 학생들은 어떤 그 행동을 보이느냐 하면은 낯선 행동을 보이고 또 분개한 태도를 보이고 무례함을 보이고
무관심을 보이고 동기가 결여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이 내가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나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 내가 내 기분에 대해서도 생각해주고 내가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도 걱정해주고 그러는 선생님이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학생들은 이런 그 행동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좋은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또 존경심을 보이고 관심을 보이고 또 동기부여가 되어 있고 그런 쪽으로 좋은 행동으로 행동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너 괜찮니? 라고 이렇게 물어주고 그런 마음을 실제로 진심인 것을 아이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앞으로 아이가 어떤 부적절한 행동, 낯선 행동을 할 때에는 그런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 드려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5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낭독하는 내용을 링크 주소를 제 블로그에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놓고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이 챕터의 요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스팅에다가 조금씩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영어교육 전문 이선 작가의 블로그라고 이렇게 검색어를 치면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나오는데 그 블로그에서 메뉴 중에서 낯선 행동 솔루션 50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클릭을 하면 이제 처음부터 읽었던 그 영상들 거기에 다 소개를 해 놓고 있고 그리고 필요할 때에는 그 내용과 관련된 그런 주제라든지 요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 선생님들끼리 대화를 나눌 때에 이런 주제를 갖고 나누면 좋겠다라고 또 추천사항도 적어 놓고 그랬으니까요. 참고하시고 그리고 글을 보시면 그냥 보고 그냥 가시지 말고 뭐 좋아요를 눌러주시든지 아니면은 댓글로 어떤 의견을 주시든지 아니면 응원하는 글을 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매번 공지해 드릴 수 없을 수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다음부터 올라가는 영상들은 전달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욱 좋고요. 감사합니다.